화면상에 없는 나만의 기능들을 추가해 놓고 쓰시게 되는 거고요. 누르면 음악이 켜지고 자동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요즘 신학기 시즌이라 많은 여러분들이 맥북 구입하시고 또 기존에 구입하신 분들도 재밌게 쓰고 계실 텐데 오늘 내용도 정말 유용할 겁니다. 내가 지정한 스타일의 작업들을 그때그때 쓸 수 있는 멀티 런처를 구성하고 쓸 수가 있거든요.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설정에서 손쉬운 사용에 가시면은 손쉬운 사용 키보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거를 활성화해 주시면 화면상에 키보드가 플로팅 돼서 나타나게 되거든요. 나는 한 손으로 그냥 마우스로만 조작하는 거 좋아한다, 또는 키보드에 조금 문제가 생겼다, 그럴 때 편하게 쓰실 수가 있는 그런 가상 키보드 기능인데, 실제로 이걸 누르면은 바로 키보드 입력을 할 수가 있으니까 엔터까지 눌러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내용을 쓰다가 제한 상황까지 나오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는 이런 기본적인 사용뿐만 아니라 굉장히 고급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면 점점점이 있는데요, 사용자화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사용자화를 누르면 키보드 나타나는 거를 내 맘대로 꾸밀 수가 있거든요. 요게 기능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숫자 키보드만 따로 쓰고 싶다, 뭐 아니면 방향키만 따로 쓰고 싶다, 패널 추가를 누르세요. 여기에 여러가지 예제들이 있는데 키보드라고 써있는 거에서 크게를 골라볼게요. 크게를 고르면 키보드가 나타났죠. 기존에 있던 거는 꺼주고 키보드 레이아웃에서 윗줄만 쓰고 싶어, 윗줄만 쓰면 돼요. 요거 이렇게 움직여서 요 밑에 있는 거는 지워야겠다, 이거 선택하고 그냥 지우면 돼요. 없어지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룹이 지어져 있거든요. 그룹 해제를 누르시면 돼요. 그룹 해제를 누르면 이렇게 풀어지고 그룹이 나뉘죠? 또 해제하면 또 해제가 되니까 내가 필요한 것만 남기고 이렇게 지울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이거 다 지우고, 저는 요 엔터키만 일단 남기고 크게 해주겠습니다. 엔터를 크게 해주고 지우고, 지금 구성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요거는 이름을 바꿔줄게요. 이름을 내 마음대로 숫자 키보드 이렇게 해줬습니다. 이제 이 패널 편집기를 종료해주세요. 종료하고 다시 키보드를 열어보면 되는데, 다시 열 때는 우측 상단에 있는 요 키보드 버튼 있죠? 요거 누르시고 키보드 뷰어 보기만 누르면 나옵니다. 키보드 뷰어 보기만 누르면 나오고, 기본 상태에서 이제 사용자 설정 패널에 내 마음대로 숫자 키보드가 생겨 있습니다. 요거 눌러주시면 이제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줄여도 됩니다. 줄여도 되고 왕 키워도 돼요. 왕 키워서 내가 인터넷을 본다거나 할 때 누르고 있으면 쭉 가고요, 내리고 있으면 쭉 가고 쭉 가고, 요걸로 조작을 다 할 수가 있고요. 숫자 키 다 먹으니까 456 곱하기 470 나누기 12 되죠? 새로운 테마처럼, 스킨처럼 내가 원하는 사항대로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홈 버튼을 누르면 기본 레이아웃으로 돌아오니까 내가 다른 여러가지 상황을 시험해 볼 때도 바꿀 수가 있고, 점점점 눌러서 다시 사용자화를 가보면 패널 추가를 또 해서 요번에 아예 빈 거를 만들게요. 단축키 조작이라고 합시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버튼 추가 누르시면 블럭이 나옵니다. 나만을 위한 버튼인데 사이즈 좀 키워주시고 스크린샷이라고 합시다. 크게, 글씨 크게 해주고 버튼 색상은 파란색으로 해줄게요. 중요한 게 동작이에요. 동작에 가시면 이렇게 다양한 명령들이 있는데요, 키 입력을 눌러주면 누르는 키보드 단축키 조합을 한 방에 넣어주는 거예요. 기록을 누르고, 스크린샷은 커맨드 쉬프트 3이죠. 커맨드 쉬프트 3 해주면 이렇게 지금 스크린샷이 떠졌는데, 중단해주면 이제 스크린샷 기능을 얘가 수행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추가해 볼게요. 또 하나 추가해서 완전 삭제라고 해줄게요. 마찬가지로 글씨 키워주고, 동작에서 키 입력해서 기록해 볼게요. 파일 지울 때 완전 지우는 거는 커맨드 옵션 백스페이스거든요. 커맨드 옵션 백스페이스 이렇게 해주면 이제 파일을 휴지통에 넣지 않고 바로 지우는 단축 명령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하나 더 만들어서 창 닫기를 해볼게요. 창 닫기는 마찬가지로 크게 키워서 키 입력에 기록으로 커맨드 W 누르면 창 닫는 거거든요. 커맨드 W
이렇게 해서 마음에 들면 이제 패널 편집기를 종료해 주시면, 그리고 다시 열어주세요. 아까처럼 기본 상태 나오죠? 점점점에 사용자 설정 패널에 이제 두 가지가 됐습니다. 단축키 조작 눌러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버튼 형식으로 이제 바뀌었죠. 내가 사파리 보고 있을 때 스크린샷을 좀 뜨고 싶다, 그러면 스크린샷 버튼만 언제든지 누르면 떠졌죠. 구석에 놓고 쬐끄맣게 만들어 놓고 쓰시면 되고요. 왕 키워볼게요. 왕 키워서 창닫기 닫아졌죠. 내가 좋아하는 단축키 그냥 등록만 해놓으면 되고, 완전 삭제 해볼게요. 누르고 완전 삭제. 삭제하시겠습니까? 오케이, 지워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가만 하시면 되는 거고, 점점점 눌러서 다시 사용자화 해볼게요. 다시 사용자화 가서 다시 버튼 추가를 해볼 텐데, 이 동작에 보면은 텍스트를 입력해주는 기능도 편리하거든요. 업무용으로 자주 쓰는 텍스트 문구가 있다. 구독 멘트라고 해줄게요.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 텍스트에다가 구독과 좋아요, 사랑과 희망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주고요. 또 하나 버튼 추가를 해서 이번에는 텍스트 입력으로 반갑습니다, 인사 이렇게 해줄게요. 텍스트를 써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요거 누를 때마다 텍스트 들어가죠. 요거 지우고 기본 인사 들어갑니다. 이 버튼을 쫙 만들어 놓으면은 반복적으로 써야 되는 텍스트 같은 것도 그때그때 넣어줄 수가 있는 거고, 작게 만들어 놓으시면 정말 작아지거든요. 필요할 때만 키워서 이렇게 쓰시는 방법도 가능하고요. 불투명도가 있어서 좀 흐리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배치해서 쓰시는 것도 가능한데, 사용자화에 가셔서 이 특정 패널에 대해서 패널 보기라는 옵션 중에 홈 패널로 이렇게 해 놓으시면은 이제 다 끄고 키보드 뷰어 보기를 했을 때 처음부터 이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 위주로 쓸 거다 하시면 홈 패널로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고, 도구막대로라고 이렇게 바꿔주시면 다시 키보드 뷰어를 키면 이렇게 상단부에 확장된 형태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소프트웨어 키보드도 쓸 거고 기능 키도 같이 쓸 거야 라는 분들이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새로운 패널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로운 패널을 만드는데 비어있는 걸로 하고, 리모컨이라고 하면 버튼 추가했을 때 예를 들어서 동작에 시스템 이벤트가 있어요. 시스템 이벤트를 가시면 시스템 기능들을 제어할 수가 있는 리모컨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재생 일시정지 버튼을 하고 텍스트가 아니라 이미지로 할게요. 이미지로 해서 여기 있는 목록을 누르면 이렇게 그림이 들어갔죠? 몇 가지 없어요. 몇 가지 없는데 새로운 이미지 추가로 갖고 오면 되니까 그림 선택해주면 상관없지만 추가해서 꾸미실 수가 있고요. 미디어 재생 정지라고 이름은 이렇게 해주고, 또 버튼 추가해서 시스템 이벤트로 소리 키우는 거 이렇게 꾸미시면 되는데, 단축어까지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동작에 단축어 실행을 하면 내가 만들어 온 단축어를 불러와요. 원하는 단축어를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기본 기능들이랑 단축어까지 하이브리드로 짬뽕해서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 떠 있는 거 누르면 정지되죠. 누르면 재생되고, 소리 키우기 하면 커지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게 파워풀한 게 상황에 맞춰서 바꿔줄 수 있는 기능까지 들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만들어 볼게요. 패널 하나를 더 만들어서 요거는 사진 작업용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버튼 추가해서 키 입력, 요 명령 커맨드 C, 또 하나 만들어서 요거는 붙이기라고 합시다. 키 입력에 커맨드 V 이렇게 해주면 커맨드 C, 커맨드 V가 완성됐고, 또 버튼 하나 추가해서 음악 앱 열기라고 합시다. 그래서 동작에 보면은 앱을 여는 것도 있거든요. 앱 열기로 음악 앱을 선택해 줄게요. 버튼을 좀 키우고 이미지를 추가해서 뉴진스 사진 같은 걸 한다. 뉴진스 사진으로 음악을 열 수가 있는 이런 게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거 지금 사진 작업용이라고 한 거 눌렀을 때 오른쪽에 보시면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 보기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앱을 골라주는 겁니다. 앱 찾기로 뭐 라이트룸 같은 거를 지정해주면 이제 이 패널은 어도비 라이트룸에 연결됐다고 나오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리모컨은 앱 선택으로 음악 앱에 연결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음악 앱에 대해서 본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종료해 줄게요. 이 뷰어 보기를 이제 켜놓게 되면 기본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뭐 인터넷을 본다거나 해도 뭐 바뀌는 건 없습니다. 바뀌는 건 없는데, 음악을 눌러보면 자동으로 이렇게 패널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음악이랑 연결시켜 놨으니까 음악일 땐 이 패널로 바뀌는 거고요. 라이트룸 켜주면 바뀌었죠. 이렇게 사진 작업용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고정하고 효과 복사해야겠다. 복사해서 여기들에 대해서 붙여야지. 붙이기 누르면 바뀌죠. 이렇게 화면상에 없는 나만의 기능들을 추가해 놓고 쓰시게 되는 거고요. 음악도 난 항상 들으니까 음악 앱도 켜야 돼. 누르면 음악이 켜지고 자동으로 바뀝니다. 똑똑하게 나만의 멀티 런처를 구성하실 수가 있다는 점. 다른 모니터 멀티로 쓰시면 거기에다가 넣어놓고 공간을 차지하지 않게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실행이 된 상태에서는 구석의 핫코너로 이게 가리기가 됩니다. 갖다 대면 그림이 뜨고 가려져요. 다시 핫코너로 가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렇게 가리는 용도로 쓰실 수 있고, 처음에 얘기한 손쉬운 사용 키보드 설정에 I를 누르면 변경된 핫코너에 대한 여기 설명이 나와요. 여기서 바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도 좋았죠? 바로 따라해 보시고 재밌게 업무에, 학업에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